자, 들어갑시다. 둘, 하이, 큐. 안녕하세요.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훈의 보컬 5번째 시작합니다. 저번에 1, 2, 3, 4편을 제가 도파민 축구라는 주제로 그 사회에 예체능을 즐기는 문화 자체가 깔려 있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축구 실력이 최상층, 최상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즉, 그 내공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칼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결승전이 있었는데, 문화적인 다양성과 그 풍부함이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 그 아트사커, 결국 프랑스가 우승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번째, 이거 좀 편집 좀 해주시고 알아서. 아무튼 자, 5번째 주제는 DNA와, 다시 할게요. 5번째 주제는 DNA와 개성의 진화라는 주제인데, 이 바탕 칼럼은 이미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요. 그 칼럼 제목은 개성의 바탕과 개성의 탄생을 치면은 네이버에 검색이 되고요. 오늘은 칼럼 2개를 5편으로 나눠서 해설을 하는데요. 또 하나의 칼럼은 창조성의 배경과 창조성의 발현, 이거는 서울문화투데이의 미뇌창 칼럼이고, 개성의 바탕과 개성의 탄생은 경기신문의 미래인문화 칼럼인데요. 자, DNA와 개성의 진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개성, 인간의 개성이든 동물의 개성이든 간에 DNA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는 우리 세포가 그렇게 역경을 뚫고 악조건을 뚫고 빙하기를 거쳐서 살아온 그 기록들이 DNA가 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DNA가 뱃속에서 태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후천적인 자극에 의해서 또 다시 재조정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태교부터 얘기해보자면은 이런 세포가 잉태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거는 최근에 그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 성과거든요. 정자보다 난자가 약 10만 배 정도 무겁다고 하는데, 난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원시적인 어떤 물질이나 기관,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원시적인 세포의 원형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정자에서 DNA의 절반이 들어오자마자, 만나자마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그 엄마 아빠가 살아오면서 그 경험이 DNA에 축적된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을 되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정란을 원시세포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태교를 잘할수록 그 엄마 아빠가 그동안 겪어왔던 안 좋은 것들이 더 말끔하게 깨끗하게 정화가 된 상태로 최초의 세포 분열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교가 생각보다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난자가 10만 배나 무겁듯이 역시 씨와 밭 중에서는 엄마의 역할, 밭이 너무나 중요하다. 무게로만 따지면 사실 10만 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며느리들 들여올 때 양반가에서 얼마나 신중했습니까? 그 집안의 내력까지 다 보고서 그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어쨌건 엄마 아빠의 DNA가 만나고, DNA에는 분명히 그 과거의 역사가 축적되어 있고, 또 태교를 통해서 엄마 아빠의 경험 때문에 생긴 후성 유전적 변형을 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말끔히 씻어내느냐 이 문제. 근데 완벽하게 씻어내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진화의 법칙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이라든가 엄마 아빠의 경험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고, 아주 강력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죠. 세대를 거쳐가면서.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거시적인 진화로서의 우리 몸에 남아있는 개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68년 동안인가 딸꾹질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꾹질의 진화적 기원을 가보니까 양서류 시절에 올챙이가 많이 했던 게 딸꾹질이라는 겁니다.
공기호흡과 아가미호흡을 동시에 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공기호흡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내고 그런 과정이 딸꾹질의 과정인데 인간들에게 아직 그게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긴 DNA 역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눈에 맹점 같은 거 그 망막 있잖아요. 망막 가운데 시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맹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이 예전에 어류였을 때 물고기였을 때부터 시작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류에서부터 진화를 했기 때문에 맹점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또 세포까지도 과거의 두려운 트라우마들을 기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생물학을 공부한 막스 델브릭이라는 그 학자의 명언을 자주 인용하는데 모든 세포는 물리적인 현상보다는 역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성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엄마, 아빠의 경험이 후성 유전적으로 난자와 정자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합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잉태했을 때 뱃속에 들어가서 수정난 상태에서 엄마의 난자가 그 후속 유전적인 변형을 다시 원형으로 복구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하지만 다 지워내지는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까지의 개성의 진화 단계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끊고. 끊었어요. 아트사코 얘기 살짝 집어넣어주세요.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아떨어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5번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보내고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밀고 그래야 오리지널 칼럼 제목을 제가 안 까먹거든. 그래서 이제 6번 합니다. 이제 후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오케이. 녹음 시작합니다. 자, 누르세요. 들어갔어. 6번째 돌하이 큐. 네, 안녕하십니까. 고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훈의 보칼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해설하고 있는 두 편의 칼럼은 개성의 바탕과 개성의 탄생, 창조성의 배경과 창조성의 발현이라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그 칼럼을 해설 중입니다. 그래서 6번째 주제는 개성에 관한 메슬로우와 러셀의 명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후천적인 부분, 물론 여기서는 이 칼럼에서는 태어나서 약 7, 8세 때까지의 그 양육 기간 동안에 주 양육자와 아이 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생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0세부터 만 7세까지의 기간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또 다른 칼럼으로 여러 편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개성에 관한 메슬로우와 러셀의 명언은 서서히 우리가 이제 철들 무렵부터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개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개성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그분 이름 까먹었는데 개성의 탄생이라고 쳐보면 그 작가가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개성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태어난 서열의 문제라든가 뭐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다음에 그 지역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주요 변수들을 측정을 해보니까 결국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개성을 만드는 변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속감의 욕구, 사랑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 그다음에 어떤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자존감의 욕구, 자기가 이제 좀 더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두 가지로 그분이 나눴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매슬로우의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로 끌어다가 매슬로우의 그 틀 속에 이제 집어넣은 상태로 칼럼을 썼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의 욕구와 자존감의 욕구는 다른 말로 사랑의 욕구와 지위의 욕구 또는 사랑의 욕구와 권력의 욕구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유대관계라든가 어떤 좋은 집단에 내가 소속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리고 좋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기 개성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묵자흑이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듯이 우리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개성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집단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고, 뭐 조폭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우리가 형사가 되면은 특히 강력계 형사들은 성격이 조폭이랑 비슷하게 바뀌어간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늘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자기가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활 습관도 바뀌고 먹는 게 바뀌고 그러면서 자기 DNA의 후속 유전체까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랑의 욕구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약 3배 정도 강력하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제 나름의 추정인데 이걸 연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사랑의 욕구보다는 권력의 욕구가 개성을 만드는 힘이 3배 정도 강하다라는 이제 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1대2냐 1대3이냐 뭐 1대5냐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사람은 자존감의 욕구,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어떤 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에 의해서 굉장히 자기 개성을 바꿔나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노회찬 씨가 오늘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촬영 날짜가 나와버리는데 어떡하지? 그냥 할게요. 며칠 전에? 네, 며칠 전. 얼마 전에. 오케이. 다시. 얼마 전에 왜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노회찬 의원이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소속은 정의당이었고, 그런 어떤 검은 돈 또는 눈먼 돈을 절대 받지 않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집단에 있다 보면 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하고 또 하나가 권력의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정치 쪽에 나간 사람이. 근데 그 권력의 욕구를 이루어 나가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권력의 욕구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마음을 바꾸게 되고 습관을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서 DNA까지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좀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요. 러셀의 명언으로 우리 후천적인 개성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만들어가 볼 것인가. 러셀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면요. 러셀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없고 스타일 없이는 뷰티에 이를 수 없다. 영화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후천적인 개성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살려면은 정말 그 로맨스, 정말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떤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그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가 도파민 축구 칼럼 해설에서도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그 로맨스를 느끼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로맨스와 스타일과 뷰티를 진선미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로맨스는 진이에요. 진심. 정말 그걸 사랑하느냐, 그거는 우리 DNA가 가진 그 개성에 의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스타일이라는 것은
사회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쓸만한데 하는 것들이죠. 착할 선자로 비유되기도 하는데 진선미에서 그 선자는 쓸만할 선자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선에서 선이 스타일인 것이죠. 그 뷰티에 이를 그 스타일이 있어야만 또 뷰티까지 이룰 수 있다. 우리 여기 다큐TV 감독님 김대현 감독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배우고 익혀서 실력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능력을 발휘하라. 여기서 배우는 단계가 바로 로맨스의 단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익혀서 실력을 만드는 단계가 스타일의 단계인 거고요. 그 실력을 능력으로 발휘하는 단계가 바로 뷰티의 단계입니다. 아름답게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인간의 개성은 더럽혀지지 않고 뭔가 사회로부터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의 스타일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 6번째 복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티를 좀 바꿔 입어볼까? 맞아, 바꿔야 돼. 제가 피를 어차피 그 피를 4개 가져와가지고요. 하나는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자각해야 돼. 에어컨? 이 다음 내용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녹음하는 거 제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안 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오디오를 굉장히 제가 아까도 기침 소리 나고 문소리 났는데 그걸 잡아. 잡는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 정말요? 신경. 신경 확 쓰이더라고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약하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네. 고작 그 음성 위주로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니 다큐 엊그저께 올린 거. 네.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올린 거예요. 뭐 여기 뭐 연결해갖고 마이크를 한 게 아니고. 자, 눌러봅시다. 자, 네. 7번째. 그리고 7번째가 지금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 둘, 허이, 큐! 안녕하십니까. 거리들 작가의 보이는 칼럼 고영훈의 보컬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금 개성과 창조성에 관한 칼럼을 해설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교육 현장을 보면 지금까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요. 공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아주 오래전에 등수를 없앴잖아요. 수미양가도 없앴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줄을 세우게 되면은 정말 상위 5% 정도는 자존감이 좋아지는데 나머지는 자존감이 다 빠지게 되거든요. 95%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인성에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성을 말살시키는 거죠. 사실 인성과 개성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이 아니라 창조성에까지 나쁜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것 자체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것을 없앴다라는 것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들 만나보면요, 자기들끼리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수미양가가 사라지고 100점, 90점 이게 사라졌는데 누가 얼마나 더 잘했다더라가 다른 코드로, 다른 방식으로 이게 여전히 측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에 관한 노력이어야 되냐면 바로 다양성에 대한 노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영수 사과 이렇게 정해진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서열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면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 갔을 때 그 교양학과가 120개 정도 되거든요. 종합대학에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라 할지라도
그 100명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과목은 120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240명이면 뭐 학클래스에 2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폐강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처럼.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가 대학교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고 다닙니다, 강의할 때. 그런데 바로 이 다양성이 자존감을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줄넘기 하나를 잘해도 초등학생들은 나는 우리 전교에서 줄넘기를 제일 잘해. 이것만으로도 그 인성이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 인성이 개성과 창조성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만이 그 다음에 개성과 인성과 창조성으로 뻗어나간다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 사회가 다양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아직 통과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뭐 성소수자 문제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그런 어떤 차별금지법을 통한 다양성이 포용되고 인정되는 사회로 갔을 때 인성이 망가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성이 좋아지는데, 근데 이 다양성 자체가 사실은 창조성이 없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곧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의성이 왜 인성의 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창의성을 통한 다양성의 포용성이 그 사회에서 먼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언이 있어요.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근저에는, 자,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범죄, 우울증, 자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근저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리학자들이 모든 심리적인 문제의 근저에는 낮은 자존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창의성이 다양한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다양한 문화가 먼저 바탕이 돼야만이 그 사회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과 제가 개성과 창조성에 대한 칼럼을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성이 있어야 된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가기 때문에 개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그리고 개성을 바탕으로 또 창조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성과 창조성의 바탕에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먼저 깔려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7번째 보컬 제 칼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좀 짧았네. 5분 30초. 그 앞에도 앞에 거는 7, 8분 했어요. 8분. 봐야 돼. 버벅대가지고 또 겹쳐가지고 잘라야 될 것도 있고. 한 7분 나오겠네. 그럼. 1분 잘라야 돼. 자, 하나만 더. 옷 갈아입고요. 옷 갈아입고. 9번, 10번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지금 7번까지 했죠? 오케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근데 주제별로 묶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뒤로 빼는 거예요. 7번을 뒤로 빼고 8번. 옷 갈아입고. 시간 절약하고 5개씩. 오늘 6개. 잠깐만 쉬었다. 그럴까요? 그럼 저도 잠깐 멈추고 잠깐만 쉬었다가